지금까지 우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반대편에도 다른 고대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하지만 고대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문서로 된 어떤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고대 아메리카에 대한 문서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해 알려진 것에 비하면 그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축물이라던가 폐허가 된 마을과 같은 유적들을 통해 아주 조금은 그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이 대륙은 미국이 있는 북쪽을 북아메리카, 브라질이 있는 남쪽을 남아메리카라고 하며 그 중간에 좁고 긴 땅을 메소아메리카, 즉 중앙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사냥을 하며 낚시를 하고 농작물도 심었으며 가축을 길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카사바를 먹듯 아메리카 사람들도 카사바를 먹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도 남아메리카에 살던 여러 부족 중 나스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페루에서 강줄기를 따라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유적 중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나스카족이 남아메리카에 살던 그때로부터 1000년이 2번이 더 지난 어느 날 비행기 한 대가 페루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사는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거기에 웬 원숭이 그림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보통 큰 게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컸기에 땅 위에서는 그림을 결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그 그림의 선은 오래된 길이나 땅 위의 틈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선과 선이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비행사는 주위를 둘러보니 원숭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300개 이상이나 되었고 심지어 그 지역은 강수량이 극히 저조해 1000년이 지나도록 거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스카 부족은 어떻게 이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렸을까요? 그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은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이 없었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을 것이고 완성된 그림을 확인할 길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는 것은 나스카 사람들이 뛰어난 수학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 선들의 길이와 그 선들이 꺾여야 하는 위치, 그리고 어디서 다음 선과 만나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계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스카의 예술가들이 별자리의 위치를 통해 그 그림을 그렸다고 추측하지만 나스카 문명은 1500년 전에 종말을 구해 우리는 나스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알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남아메리카 바로 위쪽에는 메소아메리카가 위치합니다. 메소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사이라는 뜻으로 중앙아메리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의 첫 문명은 올맥 쪽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멕시코의 산 로렌소라는 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산 로렌소는 커다란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 권력의 중심에 해당할수록 고지대에 살고 가난한 사람과 농부는 언덕 아래 평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지에서 농작물을 길러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올려보냈습니다. 올맥 쪽은 언덕의 꼭대기인 도시 가운데 커다란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자신들의 신을 위한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즉 사원이 도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맥 쪽의 사원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원 주위에 세워져 있던 조각상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사람을 새긴 조각상이 아니라 머리를 새긴 조각상입니다. 아마도 올맥 쪽의 머리 조각상들은 그들의 중요한 지배자들의 머리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돌로 된 이 지배자들의 머리 중 몸체를 가지고 있는 조각상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조각상들은 마치 무지무지 큰 돌로 된 사람이 목 아래가 땅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땅에 아주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들은 또 어찌나 큰지 3m가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만약에 이 거대한 머리가 몸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컸겠죠? 이러한 거대한 머리들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원 주위에 빙 둘러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올맥 쪽 사람들은 이 머리들을 세웠을까요? 이 역시 나스카의 그림처럼 올맥 쪽의 머리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그 누군가는 풀겠죠? 개구리네? 이번에는 메소아메리카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 북아메리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거의 양분하고 있는 이곳에 아주 오래전에는 여러 부족의 커다란 대륙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곳에 살던 고대 아메리카 사람들도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너무 추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덫을 놓아 바다 표범이나 북극곰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쑥과 마늘이 아니라 추운 북쪽에서만 자라는 이끼류도 먹었으며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가죽으로 만든 배를 타고 얼음바다로 나가 고래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고래 한 마리면 온 마을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고래의 지방은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좋은 기름이 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중부에 살고 있던 고대 부족들은 옥수수와 밀을 재배했습니다. 그들은 초원을 찾아 옮겨 다니는 거대한 물소 무리를 따라다녔고 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특히 물소의 혓바닥 요리는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이불이나 천막으로 사용했습니다. 물소의 뿔로는 칼을 만들기도 했으며 그들도 정착하기보단 이곳저곳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문서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거대한 석조 건물조차 남겨놓지 않아 그들의 역사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를 남겼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엄마 아빠로부터 아이들에게, 또 그들이 자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렇게 구전으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토끼가 태양을 쏟아라는 이야기는 토끼가 왜 그렇게 겁이 많은지를 알려줍니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마르고 그 열기에 풀도 시드는 지독하게 더운 어느 여름날, 동물들도 그늘진 곳에 드러누워 숨만 헐떡거리면서 태양이 어서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 토끼 한 마리가 하루 종일 물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낸 웅덩이는 이미 바짝 말라 있었고 계곡에는 물 대신 흙먼지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토끼는 이 모든 게 태양 때문이라며 태양에게 제발 좀 그만 햇살을 내리쬐라고, 이러다간 세상이 모두 말라 죽겠다며 토끼는 태양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찬란한 햇빛을 내리쬐었습니다. 땅은 점점 마르다 못해 갈라졌고 토끼는 뜨겁다 못해 목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토끼는 약이 바짝 올라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태양은 세상의 끝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불쑥 하늘 한가운데로 튀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태양의 중심을 맞출 생각을 하고 동쪽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세상의 끝에 다다랐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를 밤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자 태양이 세상의 끝에서 불쑥 튀어올랐고 토끼도 팔짝 뛰어올라 태양의 한가운데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태양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사방으로 작은 불꽃들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불이 내려왔고 토끼 근처에도 불꽃이 떨어져 토끼는 털이 그슬리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라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말하길 자신에게 어서 와서 숨으라고 합니다. 토끼는 작은 초록색 덤불을 발견했고 그 밑으로 곧장 뛰어가 숨었습니다. 신압으로 불꽃은 사그라들었고 토끼는 덤불에서 나와보니 덤불은 더 이상 초록색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그슬린 덤불은 누렇게 변해버렸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이것을 황색 덤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 자랄 땐 초록색이었지만 태양이 지나간 뒤에는 누런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토끼는 태양이 무서워 햇볕이 내리쬐면 달리다가도 숨게 됩니다. 태양도 그전처럼 용감하게 솟아오를 수 없었습니다. 토끼에게 뚫린 경험이 있는 태양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 세상의 끝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대신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기어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메리카에는 마야인과 아즈텍, 그리고 잉카와 인디언 등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세편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로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